예, 이번 시간은 회계의 기본적 개념 세 번째 수익 비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자산이 무엇이고 부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종류를 제가 열거했죠. 이것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를 처음 할 적에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고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회계 기본적 개념에서 수익하고 비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즉 비용이 더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손실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수익.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근로소득자일 경우 급여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일 경우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이것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급여가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어떤 수익이 있었냐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이마트인 경우에는 뭘 갖다 판다고 그랬어요? 상품을 갖다 판다고 그랬죠? 상품은 뭐였어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근데 매출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때는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 매출 하나 더 들어왔죠? 요 매출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상품 매출은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상품은 자산, 상품 매출은 수익.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임대료 저번 시간 배웠죠? 우리 집주인하고 학생의 임대차 계약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벌어들인 월세를 임대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대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수입 임대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책에는 임대료가 났어요. 임대료가 났으면 이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2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받는다 그랬죠? 이때 수익이 발생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임대료, 이자 수익 요 세 가지는 수익이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상대되는 회사에서 상품을 사오겠죠? 상품을 사왔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상품이 우리 비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비용은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지출한 경제적 가치를, 즉 경제적 가치는 뭡니까? 제가 돈이라고 했죠?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지출한 경제적 가치, 돈이 있으면 이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마트에서 상품을 샀어요. 그러면 사온 가격이 있겠죠? 이것을 팔았어요. 이때 우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품은 자산. 근데 상품에다 매출원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상품에 매출원가 들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서 비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마트에 종업원들 있죠? 그 사람들을 활용해 갖고 우리 수익을 창출하죠. 그러면 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마찬가지로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 이렇게 되죠. 근데 작은 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종업원일 수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있죠. 이때 아르바이트생에게 우리 근로 대가를 줬어요. 이것을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는 비용 반드시 숙지하시겠죠. 그리고 임대료하고 상대되는 개념이죠. 임차료. 임차료는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학생이 낸다고 그랬죠. 월세를 지불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월세. 이것은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아까 이자 수익은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비용이에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차입했어요. 만약 1,000만 원을 차입했어요. 그러면 은행이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은행은 나중에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이자를 띨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이자 비용, 즉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비용이다. 이자 수익은 수익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세금과 공과금,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하죠.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세금과 공과금, 이것은 비용입니다. 여기에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다 세금과 공과금, 이것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비용을 처리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비, 이것은 대부분 비용에 해당합니다. 즉 뒤에 비 났다 그러면 이것은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하나의 예가 있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개발비 있어요. 개발비, 비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그 예정이 하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 여비교통비, 접대비 이런 게 있으면 다 이것은 뭡니까? 비용이라는 거. 그래서 비용,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손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익, 즉 이익 또는 손실을 손익이라고 표현해요. 요 손은 손실, 이익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수익이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더 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 비용이 더 커요. 이럴 경우는 손실이 된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고 다음 보시면 이때 저번 때 우리 공부했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영성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발생했다. 이때 경영성가. 만약 수익에서 비용이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경영성과가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나빠진 거예요. 결국 손실 발생한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이사가 잘리겠죠. 나중에는 주주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영성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었죠. 경영성과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회계의 주요 목적에서 배웠죠.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는 거.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결국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이 더 비용보다 크면 이익이 됩니다. 결국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재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이익이 발생하면 나는 계속, 이익만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이 계속 늘어나겠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순자산, 자본이 증가된다는 거. 반대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더 커요. 이때는 손실이 발생하죠. 손실이 발생하면 내 재산이 지금 10억 있다고 가정하면 매년 손실 1억씩 발생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없어집니까? 10년 만에 다 없어진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순자산,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영성과가 좋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에 대해서 공부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